네, 제 옆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김영민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의원님 보면 언제든 즐겁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예. 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김영민 의원님 내일 출판 기념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특집 프로그램인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네. 정치 현안부터 좀. 네.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가 떠났는데 워싱턴 포스트하고 그랬죠. 회견하면서 100년 전에 그걸 갖고서 무슨 무릎 꿇게 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얘기부터 네. 좀 한번 일갈해 주십시오. 예, 뭐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쓰긴 했는데 네. 대한민국 역사 100년 이내 역사 이래 최악의 대통령이다. 어떻게 이 정도 수준밖에 상황 인식을 못하느냐,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닌 거죠. 피해를 입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계속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고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 다 좋아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개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네. 검사였으니까 더 잘할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네.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예.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그걸 받아들일 때만이 합의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둘의 예. 미래가 새로운 미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누구보다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뭐 추측하자면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그런 수많은 실수들을 일관되게 계속 자기가 옳다라고 지금 계속 강요하는 방식일 거예요. 예. 외국 가서 그 국가 나올 때 그 외국 국기에다가 이렇게 경례하고 일본 국기 했던 거. 그 전에도 이제 계속 그랬죠. 맞아요. 대한민국 국기, 그러니까 애국가가 나오고 대한민국 국기에 대해서 뭐 경례하는 건 당연한데 외국 국기에도 계속 경례를 해왔단 말이에요. 한번 처음에 실수였죠. 맞아요. 처음엔 실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 네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도 그렇게 실수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기는 외국 국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 계속 하잖아요. 계속 경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 일관되게 몰고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이게 가해자의 논리,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 네. 그리고 우리 뭐 한일합병 조약에 나왔던 그 용어들이나 그 정신들, 네, 식민사과는 그대로 말이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참 심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왜 간 겁니까? 이제 또 뭐를 얼마나 뜯겨오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외교는 오직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로만 가는 거예요. 예. 사실 과거 독재자들은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 눈치를 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제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선거에 의해서 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출에 대한 정당성이 적어도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재자로 지금 독재자 얘기를 가고는 있지만 네. 미국 눈치를 그렇게 꼭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미국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미국의 굉장히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의 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도 그 뒤에는 미국이거든요. 네. 한국과 미국과의 그러니까 한미일 이 동맹 네. 체제 안에 단단하게 들어가고 싶어서 예. 지금 일본과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어 하는 네. 눈치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북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비교 우위를 취하겠다. 네. 혹은 뭐 한반도에 핵무장을 하겠다. 뭐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은 바로 아니다라고 했지만 네. 핵무장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무장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도 우리 남한도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서
이걸 견제하겠다. 이거를 하고 싶어서 자꾸 미국과 일본에 저렇게 굴종적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예. 추측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금요일 날 온다 그러죠? 토요일 날 온다 그러나? 하여튼 뭐 네네. 참 걱정입니다 지금. 진짜. 네. 근데 뭐 이 좀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제가 네. 봤을 때 네. 워싱턴 포스트 의견을 봤을 때는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는 네. 것 같고 그걸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강도에서 얘기하느냐라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부부죠. 김건희하고 같이 가지고 꼭 같이 다니더라고. 하여튼 외국에는 네. 혼자 다니는 게 없고 이 양반들이 어느 정도 지금 미국 가서 무엇을 하고 올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그 어제 얘기된 현안 좀 한두 가지만 의원님한테 좀 여쭈겠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이 그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었죠. 네, 그랬죠. 그래서 고발사주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그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 총장이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네. 그것은 대검 정보정책수사관인가요? 네, 그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의원의 증언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도 뭐 그 부분을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네. 그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그 대검의 구조를 좀 네. 설명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국감이나 이제 법사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네.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네. 곳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승인하지 않고 그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무엇인가 행동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게다가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무조건 처벌받는 행동을 이게 검찰총장의 지시나 동의 없이 한다? 이게 쉽게 상상할 수 없죠. 게다가 그 내용도 검찰총장을 위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총장과 그러니까 채널A 사건이랑 그다음에 그 김건희 예. 그 주가 조작 사건에서 둘 다 아니다. 지금 야당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이죠.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허위 사실이다. 이런 고발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 고발장의 이익은 윤석열한테 가는 거지 손준성한테 가는 게 아닌 구조죠. 네. 그러니까 손준성이 수사정보정책관이 자기를 위해서 그 썼을 리가 없어요. 네. 윤석열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시 없이 쓸 수는 없는 구조다. 네. 게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 인사가 있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로 기억하는데 손준성을 꼭 남겨달라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전에는 그 차장검사급 더 높은 직급의 자리였다가 네. 대검의 수사정보 이것을 수집하는 것이 불법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해서 없애려고 했다가 급을 낮췄습니다. 네.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 일반 회사는 부장이 더 높고 차장이 예. 낮지만 검찰은 다르죠? 검찰은 다릅니다. 네. 차장이 더 높고 부장이 그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바로 밑에 2인자가 차장검사인데 그러니까 차장검사급이죠. 높은 자리에서 강등시켰어요. 더 낮은 급으로. 네. 그런데 손준성은 더 높은 급에 있다가 낮은 급으로 강등됐어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지. 그 지시를 그대로 받아서 잘 이행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도 뭐 최강욱 의원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무리했다라는 것과 혼자 다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뭐 네. 주변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정황들을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얘기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종합해 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네, 실제로 사실 채널A 사건 아시잖아요. 그거 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채널A 사건의 그 자기 부하 검사였던 한동훈을 예. 감찰하고 수사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고 결국에 그걸로 징계까지 받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부하 검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징계까지 받았는데 자기 배우자 지키기 위해서 뭔들 못했겠습니까? 범죄라도 저질렀겠죠. 이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네. 쫙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채널A 사건 말씀하신 검언유착 사건이죠. 그렇죠. 의혹인지 뭔지 하여튼간. 네. 그게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과 언론의 유착, 또 검찰에서 흘리면 언론에서 받아쓰고 네. 전형적인 사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뭐 검찰에서 흘리면 어떻게 알았는지 단독 뭐 해갖고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언론에서 흘려서 여론 조성하고 그다음에 또 잡아놓고 네. 압수수색하고 아주 탁탁탁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 참, 그게 그게 네. 뭐 이따가 또 책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거기 자세히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게 좀 나옵니다. 예. 당시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예. 사건이라고 유성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성이 간첩 행위를 예. 했다라는 거를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를 내요. 네. 단독 기사를 낸 게 이제 저희 변호인이 선임돼서 변호사들이 접견 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단독 기사를 쫙 내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한참 뒤에 동아일보의 선임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걸 물어봤어요. 왜 그때 허위 보도했냐? 간첩도 아니고 그렇죠. 뭐 10,000명 뭐 넘겼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검찰은 75명 기소했다. 왜 허위 네. 보도했냐 했더니 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이 국정원이 주니까 쓰지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똑같은 패턴이고 당연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하게 서로 이해해 왔던 거. 그러니까 검찰도 똑같은 방식으로 특수부 사건은 네. 하나씩 그 언론사들에게 어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네. 한 곳씩 흘려주거든요. 돌아가면서.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흘려주는 기사는 절대 오보가 아닙니다. 오보로 검증도 안 되지만 오보여도 법적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검찰이 줬기 때문에 든든한 검찰이 줬기 때문에 검찰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만큼 어떻게 보면 땅집기 혐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네요. 게다가 제가 예전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개혁위원회를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네. 그때 저희가 그 언론 상대로 브리핑을 하거나 언론과 이제 뭐 간담회를 하거나 해서 뭔가 이제 그 보도할 거리들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그겁니다. 한동훈한테 확인해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때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였거든요. 한동훈이 확인해주면 자기들은 믿고 간다. 그렇지만 검찰 과거사회나 그 법무검찰 개혁위가 주는 건 우리 믿고 못 쓴다. 한동훈한테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동훈한테 확인해야 쓴다. 야 이게 진짜 검찰이 저렇게 언론을 꽉 장악했구나. 네. 저 두 기관의 유착이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좀 강하게 느꼈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돈복도 사건 굉장히 얘기 나오는데 예. 뭐 좀 조금 더 사건의 내용을 나중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어쨌든간 언론사에서 지금 단독 보도를 하면서 네. 그 수사 기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녹취록,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수사 기밀이거든요. 그렇죠. 수사 기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하나씩 흘려주고 있다는 또 것은 한 언론사에만 그렇죠. 범죄죠, 범죄. 검사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음. 것이에요. 예, 수사기밀 유출이라는. 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언론사는 그걸 받아서 단독으로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끝내주자 하시고. 네, 계속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표까지 딱 보여주고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하여튼 귀국했죠 어제. 네, 했어요. 그래서 나 검찰에 출두하겠다. 네. 검찰에 나 수사해라. 근데 검찰은 수사 안 해. 그런다. 이거 무슨 엇박자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마치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 사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딱 그 언론을 통해서 몰고 가놓고 맞습니다. 네. 뭐 막상 지금 송영길 대표가 아주 당당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그 제가 정직하게 그렇죠. 제가 당당하다는 표현은 송영길 대표가 입국할 때 빨간 책을 들고 왔어. 그 모습이 이제 당당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네. 그 정도로 송영길 대표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패러디하면서 네. 한동훈 장관을 한번 또 뒤통수 치겠다. 네. 한동훈 장관을 한번 흔들어 놓겠다. 이게 네. 뭐 하는 거냐, 너 그때. 라는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 의혹 사건이 지금 검찰이 뜻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검찰과 언론이 지금 그려온 그림대로는 되지 않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특히나 지금 그 수자원공사 그 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번 급제동이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또 기각됐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사람이 사실상 돈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서 제공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려졌는데, 뭐 이제 법원에서 이게 영장 기각 사유는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네, 우려가 없다라고 본 것인데요. 뭐 어쨌든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일단 구속해서 그다음에 그 다른 이제 의원들 이름을 다 명단을 또 더 불어라라고 이제 그 구속시켜 놓고 잡아놓고 이제 검찰이 계속 이제 압박하는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게 차질이 생긴 그게 거. 지금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구조,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그런 구조들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이 권리당원보다 훨씬 압도적인 투표 가치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방식들, 그 대의원의 표심을 잡는 방법은 대의원들을 사실상 임명했던 지역위원장들의 마음을 얻는 방식들이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개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의원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폐지하고 1인 1표제로 가자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지금 과거의 주장했죠.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진짜 열성 지지자들이 대의원들 해서 그랬죠. 같이 싸워주고 했던 게 대의원 제도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투표 가치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부작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은 과연 그러면 문제가 그렇죠. 없었겠느냐. 이번에 뭐 김연아 전 의원 돈봉투 얘기도 나왔지만 그 직전에 네. 전당대회 때 그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여러 가지 뭐 지원들을 해준 거 아닙니까? 막 누가 좀 치고 올라오면 뭐 누르려고 했고 네. 비판하면서 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김기현 당 그 전당대회 했을 때 거기는 당원들이나 뭐 지역위원장들 당협회장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랑 밥 안 먹었겠냐. 뭐 동원 안 했겠느냐. 저는 거기는 훨씬 더 심했다고 봅니다. 네. 김기현 그 대표가 예상을 깨고 첫 선거에서 처음에 바로 50% 이상을 득표를 했거든요. 네. 당연히 결선 투표에 갈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맞아요. 그만큼 조직 동원을 엄청나게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럼 그 조직 동원할 때 밥 한 끼 안 샀겠냐. 사실 그러면은 이게 정당 정치에 어떻게 보면 구태의 모습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당에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정당의 기존의 그 선거 제도들을 한번 싹 새롭게 개선하고 그렇죠.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자. 민주당에서 그런 혁신안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과감하게 그걸 쇄신해야겠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래서 과감하게 쇄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당 정치 전체에 그렇죠. 과감하게 쇄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랑 국민의힘 다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기존의 전당대회, 바로 직전 전당대회들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번 네. 기회에 다 국민들 앞에 고하고 네. 반성하고 사과하고 완전히 쇄신하자. 특히 그걸 민주당이 먼저 좀 쇄신하는 네.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가야죠. 예. 국민의힘에게도 과감하게 요구 한번 해보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영민 의원께 혹시나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의견 개진할 거 있으면은 저들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면 우리 장원호 PD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민 의원께서는 전에 김건희 특검을 가장 먼저 주장하셨던 걸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뭡니까? 어제 기사인가요? 네, 그랬죠. 검찰에서 갑자기 권오수 소환 조사한 거를 권오수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또 왜 그래요? 예, 이미 이제 1심 재판 끝났고 항소심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재판 중인 사람을 다시 수사기관이 부르는 것은 뭐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네. 본인 사건으로 부른 건 아니고 네. 김건희 주가 조작의 참고인으로 지금 소환 조사했다. 네. 뭐 출석 요구해서 또 조사를 했다라는 예,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보면은 마치 이제 검찰이 네. 김건희 수사를 뭐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50억 클럽 사건에서도 글쎄, 그것도 뭐 한다고 뭐 그러죠? 박영수 뭐 어쩌고 박영수 저쩌고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보니까 뭐 네. 박상도 관련해서도 네. 뭐 압수수색을 또 했다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진짜까지 그랬냐. 아니, 글쎄 지금 말이야.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27일이면 태우려고 저희가 하고 정의당하고 있는데 다 얘기된 거죠. 네. 그러면. 27일이면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특검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언제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12월 정도쯤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하겠죠. 할 거야 그 사람. 하여튼간에 예. 거부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네. 하나 또 말씀을 네.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진행될 것 같으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사인 거죠. 정치 일정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게 정치인 수사입니다. 정치 검찰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 검찰이다 자백하는 거예요. 정치 일정에 맞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범죄 혐의에 맞게 수사를 해야죠.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있을 때 그때 빨리 했어야죠. 이미 지금 증거들이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쇼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네. 높은 거죠. 그리고 소환도 쇼를 하고 권오수 회장이 지금 이 정권 검찰 정권인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했다고 했겠죠.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증거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는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라는 것을 재판에서 다 그렇죠. 거기 그 공소 담당 검사들이 또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뭐 녹취록까지 등장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빼박 증거들이 다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 김건희, 그러니까 피의자인 김건희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예. 김건희와 관련된 뭐 계좌나 여러 그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야죠. 지금 권오수 그 소환해서 하는 척하는 거 이거는 진짜 쇼인 거죠. 권오수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는 뭐 공범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둘의 이해관계가 지금 사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일 것이고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그게? 사실 그 권오수는 보호를 받아야겠죠. 이 정권으로부터. 그러네. 이 권오수가 입을 여는 순간 김건희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주가 조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협찬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을 가장 많이 했던 게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모터스의 그 자회사인 비마이카라는 회사입니다. 가장 협찬을 많이 했고 협찬을 했을 때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이 무렵에 협찬이 막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건 뇌물성 후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오수가 사실 그때 뇌물성 후원입니다. 불어버리면 이 게임 끝나는 거일 수 있어요. 권오수는 오히려 윤석열과 김건희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권오수를 봐주고 싶을 수 있는 거죠. 네.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맞는 네. 상황에서 네. 이 사람 불러서 뭐 물어봤자 별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럼 27일 날 본회의 때 패스트트랙 태우면 검찰이 또 한 발짝 반 발짝 나와서 또 뭐 수사하는 척 하겠네 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 이제 열차는 출발했고 버스는 떠난 뒤라서요. 예.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러면 거부권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저는 그래서 그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의 권한이긴 하지만 네.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 이거죠. 네. 그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나 국회의원의 그 뭐 불체포 특권이라고 네. 부르지만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거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고 뭐 국회에서도 얘기하고 네. 뭐 심지어는 뭐 윤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얘기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헌법에 정해져 있는 명확한 권한도 해석상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건 맞는 얘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대통령의 그 거부권도 헌법상 권한인데 당연히 제한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제한이 있냐?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한 법률은 거부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제한이죠. 그러네요. 예,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준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책적으로 무리인 것들 이런 것들을 법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라고 이유를 제기하면서 이유를 부기해서 보내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은 그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된다. 이때는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이 정부 제안 안 된다고 또 이제 막 엄청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제 생각엔 나하고 같이 사는 부인인데 네.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럴 것 같아. 그럴 겁니다. 아니면 뭐 이거 정쟁이다, 정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거죠. 네. 이미 검찰총장 시절에도 고발 사주나 장모 대응 문건으로 맞아요. 무죄를 만들려고 그 난리를 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이거 네. 뻔뻔하게 행사할 겁니다. 거부권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네, 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강한 국민의 정치적인 저항을 맞을 것이고, 맞아요. 저는 이것이 헌법 정신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탄핵 사유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탄핵 사유가 요즘 너무 많이 나왔고 말이죠. 네, 진짜. 국회에서 고민이 많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영민 의원께 질문하신 거 있으면 좀,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김영민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내일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제목이 죄인 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이냐. 아,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맞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내일 국회 그 박물관에서 국회 합니다. 박물관이 어디죠, 저게? 국회 박물관이 국회 헌정기념관 예. 과거 헌정기념관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그 맨 뒤쪽에 있습니다. 헌정기념관을 박물관으로 이름을 예, 바꾼 예, 거예요? 예, 바꿨습니다. 거기 2층. 예. 몇 시부터 합니까? 1시 반부터 하고 본 행사는 2시 합니다. 아. 저 행사는요, 누구든지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초대장을 받아야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예,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오셔서 네. 예, 저도 가도 됩니까? 네,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누구든지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시고 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책을 내실 때는 자기 정치 철학이나 맞아요. 아니면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제 변호사일 때 변호했던 사건을 좀 썼어요. 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제 생생하겠네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들, 야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싶은 얘기들이 네. 계속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고 중간에 러브 스토리도 좀 나오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검찰과 국정원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네. 그 민낯을 철저하게 좀 까발리는 고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네.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이인규 검사라고 그래, 알죠. 얼마 전에 책 냈지 않습니까? 논두렁시계인가 예, 예. 그거 해서 네. 그 책보다 제가 지금 순위가 한참 뒤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죠. 판매 순위가. 예. 그래서 아니, 아까 네. 초반에 우리 김영희 의원이 나오신다니까 미국에 계신 교민 같아요. YHD라고. 네네. 그 미국에 와서 출판 기념 할 수 없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예. 책을 구매하고 싶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채팅방에 올리셨던 것으로 네, 책 구매는 사실 국내면 온라인에서 온라인 서점들에서 다 구매 가능하고 그렇죠.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제가 그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미국에서도 제가 뭐 출판 기념회 혹은 뭐 교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북 콘서트라고 네, 해야 될까 글쎄 이런 말이에요. 것들을 저 할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찾아주신다면 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오해 사실 것 같아요. 우려상 대부분 다 국회의원들 출판 기념회 한다 그러면 후원 개념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전혀? 그렇죠.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예, 일반인들도 다 참여해서 네, 맞습니다. 축하하고 예.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한 책이라기보단 사건에 대한 책이고 혹은 그때 변호사로서 어떻게 변호를 했는지를 기록한 것들이라 사실은 이제 로스쿨생들이나 법조인들 혹은 법조 지망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하는 게 괜찮구나 네. 좋은 방법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 참고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촛불 것 같아요. 집회에서 이렇게 사인회 같은 것도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시민들께서 뭐 불러주신다면 저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서울에서 우리 네, 제가 백운정 대표한테 사인하겠습니다. 여쭤 서울의 부스에서 이렇게 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 PD, 예, 우리 채팅방에 올라온 글 좀 읽어주시죠. 네, 시청자 의견을 적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용민 의원님 후원 계좌를 서울의 소리 실시간 채팅방 공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농협 301-0273-773991 김용민 후원회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질문 위주로 했습니다. 네, 한두 가지, 응원 네. 댓글 너무 많은데 네.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질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좀 황당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잘생긴 이유가 뭐죠? 아, 네. 진짜 황당하면서도 감사한 질문입니다.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신답니다. 네. 자, 두 그다음에 번째, 예. 민영배 의원님 언제 오시나요? 아, 민영배 의원님 언제 민형배? 다시 복당? 복당 예. 얘기신 거죠? 예. 민영배 의원님 복당은 사실은 지금 복당의 조건은 차고도 넘치죠. 다 네. 충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민영배 의원님 복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철험회 의원들 중심과 그다음에 그 민영배 의원님 교육인데 교육위원님들이 네. 참여해서 네. 네. 민영배 의원 진짜 일 잘하고 우리 당에 필요한 그럼요. 분이다. 어.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사실 정치적 결단을 했던 분이고 그걸로 다 혼자 욕을 다 먹고 있는 분인데 네. 아, 빨리 복당해서 우리랑 네. 함께 해야 된다라고 좀 복당 요구를 당이 해야 된다라는 네.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님께도 그 저희가 탄원서를 연명한 탄원서를 전달 드려놨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좀 빨리 결정해 주기를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빠르면은 이번 달 그리고 늦어도 다음 달에는 복당 그래야죠. 요구가 네.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원내대표 선거가 곧 있어서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가기 전에 마무리 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문제를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네, 짧게 여쭙고 짧게 대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누가 될 것 같나요?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예. 네, 아마 그 지지자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원내대표님은 위원님들이 직접 선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신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장 PD님? 네, 알겠습니다. 책 번째. 쓰신 이유가 뭡니까? 책 쓰신 책 쓴 이유요. 저는 그 유우성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요. 네. 그동안 제대로 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검찰 독재 정권과 그다음에 검찰 민낯을 제대로 좀 확인시켜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반 국회 박물관에서 출판 기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럼 우리 김영민 의원께서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힘을 무장하셔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 김영민 의원이 저 유튜브가 있으시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 김영민 TV가 아니고 개혁요정 김영민 TV입니다. 개혁요정 네. TV 거기서 또 시청하시면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다음 순서가 있어갖고 의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 국회 박물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